4월 재보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큰 고비입니다. 지혜를 모으는 것이 번째 목적이고요. 참여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노래 참 문재인 대표의 마음처럼 애절합니다.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40분 전에 불발된 이 보쌈작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동교동계 좌장 권노갑 상임고문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불과 40분을 남긴 시점에서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 체면이 구겨졌다는 후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금요일부터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안 되다가 네. 오늘 오전에도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권노갑 고문만이 아니라 권노갑 고문으로 상징되는 동교동. 예. 더 나아가서 동교동으로 어떤 대변된다고 생각이 되는 호남 정서. 이 부분에 대한 문 대표의 입장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혼선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냐면 금요일 날 바로 공지하기는 오늘 5일 오전에 권노갑 고문과 그다음에 김원기, 임채정 상임 고문 전 국회의장을 지낸 이 세 분을 모시고 원로와의 대화를 갖는 형식으로 어떤 회동을 한다. 결국 그래서 아마도 권노갑 고문의 이번 재보선 지원을 결국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잠시만요. 예. 박성원 의원 잠시만. 제가 네?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5시 28분에 네.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에서 이제 야당 출입 기자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원로와의 대화. 네. 그런데 네. 불과 한 4시간밖에 안 지나서 오후 10시 9분에 네. 이름이 상임고문과의 최고위원 간담회로 네. 문자가 바뀌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아까 세 분의 상임 고문을 모시고 어떤 결국은 목적은 권노갑 고문이죠. 권노갑 고문을 모시기 위한 어떤 그런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고 어제 바로 아까 금요일 날 해서 토요일인 어제 오후 5시 28분까지도 저렇게 일정을 공지를 했었는데 예. 저 과정에서 사실은 이렇게 제대로 어떻게 동교동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사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퍼덕 자리를 갖게 되면 권노갑 고문으로서는 동교동계 아직 동지들이 동교동계 같이 해온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자리만 만들어주면 결국은 말하자면 보쌈당해서 결국은 지원하는 이런 자리로 땅땅땅 보도 자료가 나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교동계에서 강한 태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교동계 많은 전직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상임 고문단 간담회로 확대되었다가 그러면 아예 정식으로 상임 고문단을 같이 하는 자리로 이렇게 해서 격상을 하자라고 됐는데 거기에다가 문 대표 측에서 그럼 하는 김에 최고위원들도 같이 부릅시다 해가지고 쭉 문자를 뜩 보냈어요. 저렇게 어젯밤 10시에. 그렇죠. 예. 부랴부랴 보냈네요. 9시 40분부터 부랴부랴 문자가 쫙 날아갔는데 예. 자, 우리가 하다못해 동창회 급히 술 한잔 하자고 모일 때에도 저렇게 밤에 연락해가지고 저렇게 최고위원, 당의 가장 현재 지도부, 그 다음에 전직 당 대표를 지낸 상임 고문단들을 다 한꺼번에 모시는 회의를 바로 하루 전날 밤에 10시에 심야해서 밤에 참석하리라고 하는 자체가 아마추어 정당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발상인데 예.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존의 최고위원과 상임 고문단을 생각하는 문재인 현재 지도부의 그런 생각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그렇다면 동교동을 만일에 대우한다면 나중에 공천 문제까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표부터 얻고보자고 권노갑 고문을 무리하게 보쌈하려다가 생긴 저는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오늘 오전에 조금 기분이 언짢았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오늘 그냥 일정이 좀 조정이 됐을 뿐이고 아마 형편되는 대로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될 겁니다. 사실 아쉬운 건 문재인 대표 측이 시간이 없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 지금 큰일 났죠. 이 문재인 대표가 아까 영상에 예.
새정치민주연합 우리 당으로서 고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비가 아니라 문재인에게 고비가 되어버린 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임기 1년 정도인 그 4개 지역구 보궐선거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명운이 걸렸다는 것이 바로 동교동계와의 갈등 때문이거든요. 예. 지금 만약에 그 광주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관악을에서 패배를 한다면 야권은 분열할 수밖에 없다. 아. 특히 이번에 동교동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번 선거에 돕지 말자. 맞습니다. 이렇게 가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동교동계 중심으로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고 탈당 러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올 가을에는 야권이 먼저 이제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요, 새누리당도 반드시 분열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친박과 예. 비박이 반드시 분열할 겁니다. 벌써부터 친박과 비박의 그 갈등은요, 엄청나게 예. 뭐 백두산 밑에 그 마그마가 드글드글 끓는 것보다 지금 더 끓고 있다는 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촉매제가 작용만 한다면 반드시 분열할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깨진다면 친박과 비박도 깨질 가능성이 많죠. 그것이 바로 아까 나온 보편적 복지에 대한 당론 결정 문제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론 문제가 있죠. 이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라든가 예. 노동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친박은 어디에 쓰고 비박은 어디에 쓸 것이냐. 이래서 정책 이념으로 핵분열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이 고질적인 개파 갈등 얘기가 나오니까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 함께 보시죠. 이 얘기입니다. 쭉 보면 이런 시선도 있을 수가 있군요. 개파 혁신을 하겠다던 문재인 대표, 이거는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문 대표, 동교동계 눈치 보기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혹시 선거 이후 동교동계 지분을 챙겨주기 위한 물밑 작업은 아닐까요?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교동계에 대한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단순히 이른바 철진한 전직 의원들의 그 하나의 자기 지금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데 지금 문 대표가 휘둘린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질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동교동계가 지금 간단치 않은 것은 그 속에서 호남 정서와 비슷한 방향으로 같이 서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난번 유력한 당 대표 중에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박지원 의원으로 상징되는 예. 당내 비주류들이 협조하지 않는 이 정서에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건데, 지금 만일에 문재인 대표가 당신들 동교동계는 한물간 옛 DJ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만일에 생각한다면 그냥 버리고 가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4.19 선거 패배도 좋다. 내 힘으로 자력갱생해서 문재인의 당으로 내년 총선 치르고 대선 치러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로 상징되는 그 호남 정서, 본인이 호남에 파고들어서 이 새정치연합의 하나의 기반 지역인 이 유권자들을 마음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로 같이 이 선거를 치를 것인가를 진심 어리게 적절한 예우와 적절한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제대로 된 그 당의 단합을 끌어내는 예. 그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여기에 문재인 대표 앞으로 활로가 좌우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